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을 회원국으로 둔 주요 7개국 모임인 G7.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G7은 1976년 창설된 이후 매년 한 차례 정상회의를 갖고 국제사회의 현안을 논의해왔는데요. 올해는 영국 코널에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위기 속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린 다자대면 정상회의였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G7 정상회의가 전격 취소됐지만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회의 참석자들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정을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자신감과 다자 외교의 정상화를 노마스크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인 G7 정상회의에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초청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방역과 경제회생, 민주주의 질서를 지킨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확대 정상회의와 기념촬영 당시 문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대한민국의 격상된 위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내내 숨가쁜 외교전을 펼쳤는데요. 확대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하고 영국, 호주, 독일, EU, 프랑스 정상과 5차례 양자회담,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CEO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백신 외교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보건을 주제로 열린 G7 첫 확대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을 위해 글로벌 백신 분배 협의체인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에 올해와 내년에 각각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7 정상들을 따로 만난 양자회담에서도 한국의 백신 허브 역할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메르켈 총리는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을 보유한 백신 회사들과 협의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CEO를 만난 자리에서도 백신 허브의 기반을 닦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도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확대 정상회의인 기후변화 환경 세션에서는 선도 발언자로 나섰는데요.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소개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 방지와 회복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오는 11월에 열리는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과 수소차와 전기 배터리 등을 G7에 소개해 국내 그린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책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G7 정상들의 지지도 확보했는데요. G7 회원국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 성명에도 미국의 대북 외교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가 포함됐습니다.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력하길 원한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뿌듯한 우리 국민들의 성취라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코로나로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를 한국이 선도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은 것처럼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하는 성과가 계속 나오기를 기대합니다.